국무위원들 탄핵, 특히 이제 최상목 탄핵이 안 된 부분들 이게 좀 답답하고 좀 속이 터졌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가운데 야 이제 5당이 모여서 심우정을 향해서 사퇴해라. 뭐 사퇴 안 한다는 거 사퇴가 뭐 문제예요. 보였죠? 내란죄로 공범으로 집어넣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탄핵을 아니면 탄핵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 범인 도피죄 넣어야 돼. 예, 심우정 총장을 그냥 뭐 두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야당도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잠시 뒤 10시 30분에 대검을 또 항의 방문하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도 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우정 총장 또 최상목 대행 내란 잔당 등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특히 이제 검찰의 행태를 보면 사실상 김성훈 차장도 마찬가지고 구속영장을 계속해서 기각을 하는 모습 아니 뭐 이해할 수 없는 모습. 김성훈 차장이 구치소에서 윤석열 데리고 나오면서 예. 그 행복하고 그 거만하게 그 아주 뿌듯한 표정 보셨어요. 게다가 더 웃긴 거 그 전날 수사심의인가 뭐 거기에서 네. 이광호하고 김성훈. 김성훈 다시 영장 챙겨서 이 네. 사람 다시 구속해야 된다 결정 났죠. 그렇죠. 그러면 경찰은 영장을 청구하겠지만 검찰이 또 어떻게 할까요? 음. 이제 사정이 바뀌었다. 대통령이 돌아왔다. 네. 이 사람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 말 안 들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돌아왔으니까 사실은 증거를 인멸할 어, 가능성이 더 높기 자기네끼리 때문에 이제 자기네끼리 당연히 더 구속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야 되는데 이 정권이 이 검찰이 과연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네요. 나는 오히려 대통령을 모셔야 되는 이 중차대한 임무를 김성훈과 이광호가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속영장 필요 없다고 보고 더더군다나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뭔가 증거 인멸하고 위험할 것 같으면 왜 풀어줬겠어? 네. 우리 대통령 믿으니까 법원이 풀어줬겠지라는 논리로 이들은 끝까지 버틸 것 검찰이 같아요. 버틴다? 난 그게 더 싫어요. 그러니까 참 이 심의위에서 결정까지 내렸는데 이걸 또 무시하고 간다. 근데 지금 검찰이 뭔 짓을 하더라도 뭐 국민들은 이제 뭐 진짜 이거 내란 세력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럼 내란죄 저지른 사람들이다. 거예요. 내란 잔당들이죠. 내란 잔당들이다. 내란 잔당들 이번에 공범이다. 확실히 토벌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사실은 제2의 내란 사태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제 검찰의 이런 행태를 보면 내란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내란이 심우정 진행이다. 총장의 오늘 발언을 보면 그냥 뭐 내가 뭐 잘못했어? 법원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인권 보장하는데 뭐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맞아요. 국민들 지금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오늘 심우정 총장의 출근길 발언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또 왜요? 아니 아까 예. 심우정 사퇴하라 그랬잖아요. 예. 내가 다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심우정. 근데 예. 권성동이 또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 아주 했어요? 직원이 막걸리 난리가 났어요. 권성동이 이랬대요. 심우정, 야당 사퇴 요구에 불복하면 불법위원회 뵙기되는 거야. 너 그만 두기만 해봐, 가만 너. 이게 뭡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 같은 아닙니까? 같은 권성동. 편들이 야, 권성동 같은 사람을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그 동네 편안하겠어요. 그래요. 뭐 이제 윤석열하고도 통화도 했고 뭐 곧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찾아간다. 건강을 되찾으면 찾아간다. 윤석열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독립운동한 것 같아요. 아이고 참 한심합니다. 이런 극우와 또 이런 내란 공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준동 이거 좀 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포인트에서 헌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게 좀 언제쯤 내려질 것이냐. 헌재 이건데. 원래는 14일로 지금 사실은 잠정적으로는 결론을 내려놨었었는데요. 네. 어쨌든 뭐 구속 기간이 계산 오류네 뭐 윤 대통령이 나오네 마네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나니까 일단 시기는 조금 뒤로 늦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14일이 아니고?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더라도 절차적으로 혹시라도 뭐 하나 있으면 얘네들한테 큰 코 다친다. 이 생각 때문에 네. 헌재가 절차적 흠결 해소에 집중하면서 심리 기간을 길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절차적 흠결은 뭐냐? 뭐예요? 윤석열이 맨날 주장해 왔던 왜 졸속으로 결정을 합니까? 왜 우리들 건 안 받아줍니까? 왜 저쪽 건 받아들이고 우리 주장은 자릅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있었는데 왜 말을 못하게 합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근데 충분히 기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건 우리 주장이죠. 걔네들은 그렇지 않다고 맨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재 재판관들이 원래 10일부터 매일매일 윤석열 것 탄핵 관련 평의를 열기로 했었거든요. 네네. 이제 10일이 오늘이잖아요. 오늘이죠. 네. 그래서 평의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논점 정리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걸로 했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몇 개가 조금 달라. 이 군 관계자들의 네. 증언. 그다음에 이 증언이 헌재에서 나온 거하고도 조금 달라. 그러니까 현재 증언에서 그 밑에 있는 예.
그러니까 지도자급이 아닌 사람들의 증언은 다 똑같았는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 말했다고 했던 사람이 헌재에 와서 말이 다르고 헌재에 와서는 입을 다물고 검찰에서는 또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했으면 서로 다른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수사기관에서 그 진술했던 게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거는 뭐 형사 사건에서는 증거를 사용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있는데 그건 헌재랑 무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참고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헌재가.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들들들 볶아 먹는 거죠. 윤석열 측에서. 그래서 그거라도 한 가지라도 얘네들이 네. 또 괴롭힐까봐 헌재가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비상계엄 터져가지고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네. 국회의원 150명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땅땅땅 안 하고 있었잖아요. 150명 맞아요. 모일 때까지. 예. 왜 그러냐 물어보냐면 우한식 의장이 혹시라도 나중에 이거 이 해제 결의가 또 잘못됐다고 얘네들도 딴지 걸까봐 우리 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 국민의힘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나 이거 오해였어, 내가 무효야 또 이런 말 할까봐 걔네들 빼고라도 이 150이 넘는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절차에 한 개도 흠결이 없이 하려고 그 시간을 좀 끌었던 게 있거든요. 그랬죠. 이번에도 당시에. 마찬가지 같아요. 아. 헌재도 절대 쟤네들이 딴지 못 걸게. 네. 그런 절차적인 걸 지켰나 안 지켰나고요. 아, 근데 너무 늦어지는데 이러면 저희 뭐 3월 7일도 생각했었는데 14일도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왜 네. 국민만 법을 지키고 국민만 절차를 지키고 국회는 절차를 지키고 근데 윤석열 뭐 하나 절차 네. 지킨 거 있습니까? 법 지킨 거 있어요? 계엄 선포할 때도 제대로 된 국무회의도 안 했고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조차 안 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불법 계엄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 정의의 선 그럼 법 집행부만 네. 법을 지키고 절차를 지키고 저 절차를 안 지키고 국민을 우습게 하는 윤석열 내란수계는 개선 장군처럼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게 다니냐 이거죠. 이게 너무나 열이 받는다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네. 자, 지금 3월 17일까지는 헌재가 지금 아무런 일정이 없는 상황이라서 3월 17일 이전에 그러니까 3월 14일 금요일에는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오늘 평이 오늘도 하고 뭐 내일도 하고 매일매일 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일정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다. 절차적 흠결을 막기 위한 그런 헌재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일정은 좀 늦어지더라도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원래 저는 결과는 네. 실제 윤석열 씨에 대해서 석방을 해줬던 그 결정하고 차원이 달라요. 거기에서는 뭐 구속 실질 심사 관련된 네. 날짜를 33시간만 계산할 거냐 아니면은 원래 날로 하는 게 맞으니까 17, 18, 19 이 날짜로 3일을 다. 계산할 것이냐 예. 이런 거 가지고 따졌던 건데 그거는 그래서 구속은 이미 기간이 지났으니까 늦게 했으니까 풀어줘라는데 그거하고 탄핵 심판의 그 본안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잖아요. 성격의 재판이죠. 그러니까 탄핵에서의 재판은 이 사람의 행동이 과연 헌법을 위반했느냐. 네. 그래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망가뜨렸느냐 이제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이 밖에 나가는 것하고 이 사람에 대한 탄핵 인용이 되는 건 별개예요. 별개인데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거일 수가 있어요. 다 우리와 똑같은 마음 가지고 지금 대통령과 같은 탄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 나를 김정호가 이제 박정호가 박정호. 나를 인정했어. 나를 여기 이 자리에 꽂아줬어. 네. 아 노영이 갈 곳도 없고 노영이 방송할 때도 없어서 집에서 막 이렇게 숭늉에다가 그냥 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정호 전해가지고 예. 야 내가 너 20만 원씩 줄 테니까 방송 나와봐. 얼마나 기쁘겠어. 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수 있잖아. 아. 근데 내가 충성하겠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바로 그게 박정호로 자르냐 마냐야. 아. 그 결정을. 그럼 내가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게다가 저 사람 구속되어 있고 네. 그럼 당연히 편안하게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내가 뭐 인용 안 하고 저기 인용하고 저 사람 내보내지 않아도 내 잘못만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식의. 저 사람 바깥에 나와버렸네. 예. 나와가지고 막 나한테 이런저런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네. 되게 어. 불안하네. 예. 이거 헌법상으로는 분명히 탄핵인데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네요. 박정호가 또 인간적인 면이 있잖아. 그런 또 식의 노영이가 또 인간적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저럴 때 딱 고민해. 김지호 같이 센 사람이 야 노영이 미쳤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해주는 게 참 좋은데 예. 이 헌법재판소 평의는 그렇지 않아. 김지원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도 노영희 재판관님 잘 생각해 보시지요. 그냥 법리와 헌법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속 것만 그런- 말하지. 그런 얘기만 오고 야, 가고. 영희 누나, 네. 아무리 당신을 박정호가 임명했다 하더라도 20만 원 중요해. 내가 10만 원 줄게.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렇겠네. 그런 설득 작업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참 이 헌법에 딱 우리가 있는 대로 그대로 판단하면 되는데 그렇죠. 인간적인 그런 인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 고려 정치적인 생각 또 윤석열 지지자들 뭐 이 어떻게 보면 준동 이런 걸 또 보면서 그리고 고민할 수 있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가 예. 변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 변수는 최상목 변수입니다. 최상목. 최상목이가 지금까지 마은혁 임명해야 된다고 예. 헌재에서 만장일치 결정 나도 안 하고 버티잖아. 근데 만약에 마은혁 이제 임명한다고 해 그냥 하면은 최소 1주에서 2주의 시간을 또 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그게 뭐가 나오냐면 예. 오늘이 며칠이에요? 3월 10일이잖아요. 네. 3월 26일 날 뭐가 있어요? 아, 이재명 이재명 대표 대표 공직선거법 선고가 이심? 있어요. 네. 1심에서 이미 유죄를 받았던 그 선고가 있어요.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 결정을 한 올해 이번 주 한 목금 정도에 결정하는 거야. 갑자기 이 사람이. 아하. 왜냐하면 아직 평의에서는 언제 하겠다 결정 안 했으니까. 네. 그러고 나면은 원래는 이 사람 집어넣지 않고 그냥 8명이 하면 되는 건데 아.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불안할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정영식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람들이 또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대통령 눈 부릅뜨고 째려보는데 영향 안 받을까 이것도 생각하고 네. 혹시라도 탄핵이 안 되면 내가 나중에 이 사람한테 영웅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러고 있는데 마흔여기가 갑자기 예.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갑자기 저기 임명돼 아. 최상목에 의해서 예. 이건 예컨대 나의 뇌피셜이에요. 네.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건데. 자 그런데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로 그날 이 사람 변론갱신해가지고 바로 그날 합니까? 안 돼요. 그날 그 사람이 됐다고 치면 월요일 날부터 출근이야. 그럼 월요일 날부터 출근하게 되면 이제 변론갱신을 하려면 그 재판부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봐야- 같이 모아야 돼. 예. 날짜 잡아가지고. 그러면 월요일 날 출근했다고 해서 월요일 날 곧바로 날짜를 모으고 그러지 않거든요. 네. 재판 기일을 언제 잡냐? 오늘이 3월 10일이면 다음 주 최소 아무리 빨리 잡아도 17, 18일에 잡겠네. 네. 그렇겠죠. 그리고 나면은 평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재판관이 이 내용을 잘 알고서 인용 결정이나 기각 결정 내려야 되니까 이 사람이 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28일까지도 또 28일이 금요일이거든요. 21일은 못 하니까 28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26일 날이 바로 무슨 날이야? 이재명 네. 대표 선고 날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네. 그렇지 않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정영식 재판관이 그랬대잖아. 우리 아들 결혼인데 네. 일이 다 잡아놓은 건데 윤석열이가 비상계엄 선포하는 바람에 내가 혼주로서 여기 참석해야 되는지 말아야 고민이었다. 이런 지난 얘기까지 주말. 하면서 예. 결국 혼주로서 참석은 했다더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할 정도였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할 거라고 하는 안심적인 마음이 있었지.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라고 아, 하는데 이거- 마음들이 헷갈린다니까요. 노영 변호사님 이거 뭐 최악의 시나리오고 말씀을 해 이건 주셨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고 내 예측이 아닙니다. 엄브레드님 노변 예측은 다 틀려 그러는데 내 예측 틀린 거 없고 내 예측 틀린 거 최악의 없고 시나리오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있다. 가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설명하는 예. 거고 아유 윤석열이 지금 거리를 내가 활보하게 틀린 적이 다니는데 없다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아유 이런 거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아무도 상상 못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 막 서부지방법원을 침탈하고 약탈하고 지금 윤석열이 지금 그 계엄 이후에도 얼마나 이상한 짓을 조장을 했습니까? 기관단총 들고 그냥 예. 지금 말이야 사람들 위협하고 정말 폭력을 조장한 사람들이 구속도 안 되고 아 진짜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닌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진짜 대한민국 법치를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되나 네. 심히 걱정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심우정 총장은 이제 물러날 생각이 일단 없다고 빨리 하니까 빨리 탄핵을 시켜야죠. 예. 빨리. 야당은 뭐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당은 뭐 결정은 내려야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네. 관련해서 야 5당이 네. 고발을 하기로 공수처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예.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은 일단 화두는 던졌는데 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어쨌든 헌재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같은 경우는 국민적 합의도 있어야 되고 네. 또 저희가 급하지만 그래도 조기 대선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또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심할 수 있게 그렇게 절차를 진행해야지 우리가 윤석열처럼 똑같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탄핵은 추이를 보고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일단은 이제 고발을 하는 거고. 자, 네. 김태환님이 제발 이번 주 파면 선고 나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화면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그리고